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번 시간은 여러 개의 파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성을 하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해제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모듈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테이블을 삭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만 따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셀렉트 하는 문장을 가지고 있는 SQL 그 모듈만 또 따로 만들 거고,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모듈을 따로 만들 거예요. 모듈을 따로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것처럼 패키지를 만들고요. 패키지 안에서 파이썬 파일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각각의 파이썬 스크립트가 해당하는 기능들, 해당하는 함수들을 가지고 있게끔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듈들은 어디에서 이용을 할 거냐 하면 메인 모듈을 따로 만들어서 메인 모듈 3번이라고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메인 모듈에서 우리가 만든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다뤄 해볼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는 잘 따라 하셔야 돼요. 그 파일들을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잘 따라 하셔야 될 겁니다. 어, 필요 없는 파일들 같은 경우는 닫을게요. 오라클 메인 1번하고 2번만 남겨두고요. 다른 것들은 다 닫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거는 패키지를 먼저 만들게요. 패키지는 src 폴더 밑에서 만들 겁니다. 이 src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그리고 패키지를 만들고 싶으시면 파이썬 패키지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선택하시고 여기 패키지 이름 넣으라고 나오죠. 패키지 이름에는 오라클 uti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붙여가지고 그냥 오라클 util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패키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src 폴더 밑에 오라클 util이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폴더 밑에 init.py라고 하는 파일이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init 파이썬 파일은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이따가 우리가 추가를 할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추가를 할 겁니다. 네, 패키지 안 만들어 주신 분 계세요? 패키지 다 만들어 주셨죠? 음. 자, 첫 번째는 커넥션과 관련된 기능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썬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파이썬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이름은 connec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onnect. 연결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패키지는 오라클 유틸, src 밑에 오라클 유틸, 그 밑에 connect.py라고 하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서 그 오라클을 사용하시려면 임포트를 해야 되죠. 임포트는 오라클 db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우리 커넥션 맺고 커넥션 클로즈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그거를 함수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함수. 어, def, get, 함수 이름은 get connectio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죠. get connection.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파라미터를 갖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파라미터를 갖지 않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파라미터 없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접속할 때 우리가 필요한 변수가 유저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스컷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있죠. 비밀번호 타이거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에 접속을 할 겁니다. 로컬호스트. SID는 XE예요. 오타 있으면 안 되겠죠. 사용자 이름에서도 오타 있으면 안 되고요. 비밀번호에서 오타 있으면 안 되고, 서버 정보에서도 오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포트 번호는 1521번, 대부분의 분들은 1521번일 거예요. 아니신 분들만 포트 번호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리턴 문장 만들 거예요. 무엇을 리턴할 거냐면 위쪽에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죠. 이 DB,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에는 conne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유저 파라미터의 스컷,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파라미터의 타이거, 그 다음에 DSN 정보에다가 로컬호스트 XE, 그 다음에 포트 번호에 포트를 주시는. 커넥트가 리턴 값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커넥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한다 그랬죠. 이 커넥트가 리턴하는 걸 그대로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가 끝났고요. 두 번째 함수는 만들어진 커넥션을 클로즈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클로즈. 이름은 클로즈 커넥션이라고 할 겁니다. 얘는 아규먼트가 필요해요. 커넥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야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커넥션에서 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성된 커넥션 객체가 있어야 그 커넥션 객체에서 close를 호출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한번 감싸는 함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작성되셨어요? 작성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한 거는 뭐냐면 우리 메인 1번 볼까요? 메인 1번을 보시면 음, 변수들 선언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라클 DB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커넥트 메서드를 호출했잖아요. 이 커넥트 메서드가 무엇을 리턴 값이 있잖아요. 리턴 값을 저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리턴 값을 저장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 리턴 값을 그냥 리턴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커넥트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 그러니까 커넥션이라고 하는 객체죠. 그 커넥션이라고 하는 객체는 DB에서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클로즈를 해줘야 되는 객체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connect conn.close라고 메서드 호출했잖아요. 그죠? 이 con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야, 즉 connect 함수가 리턴해주는 리턴 값, 이거를 어딘가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 저장한 변수에서 close 메서드를 호출하면 DB 접속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우리는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이 두 개의 함수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테스트를 할 때는 메인으로 시작이 될 때만 테스트를 해보면 되기 때문에 조건문을 넣을 거예요. 이름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main이라고 하는 값과 같을 때에만 테스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 함수 만들었죠. 저거 호출할 거란 얘기예요. con은 get connection 이렇게 호출하면 되는 거고.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커넥션 객체죠. 리턴 값이 뭔지, 리턴 값이 뭔지 프린트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는 뭐 SQL을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어,
close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커넥션을 줄 거예요. 얘는 뭔가 리턴하는 함수가 아닙니다. 리턴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의 호출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에러만 없으면 커넥션은 제대로 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DB 연결 해제 성공. 이렇게 프린트면 하나만 넣을게요. 자, 실행해 볼까요? 단축키는 Shift F10입니다. 실행하시면 요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이 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을 한 거예요. 실행할 때에는 함수가 정의가 되고요. 첫 번째 함수 get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가 되고요. 두 번째 close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참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돼요. getConnection은 우리가 만든 함수가 호출이 된 거죠. 여기 conn이라고 하는 변수를 보시면 conn은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의 connec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에요. 그리고 접속할 때 어, 사용한 계정 이름은 스컷, 접속한 DB의 이름은 로컬호스트, SID는 XE. 여기에 접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로즈 커넥션을 호출을 했죠. 클로즈 커넥션을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무엇을 전달했냐면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걸 아규먼트로 줬어요.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이 커넥션에서 클로즈를 호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연결되어져 있는 커넥션을 클로즈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러가 없으니까 연결 해제는 성공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두 개의 함수, get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close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둘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런 함수들은 이 모듈만이 아니라 다른 모듈에서도 다른 파이썬 파일에서도 실행할 수가 있겠죠. 임포트만 하면.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또 안 되시는 분? 디폴트 오라클 비밀 컨피전 네, 또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다른 분들 다 되셨습니다. 네, 지금 하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함수 만드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함수 만들어 봤잖아요. 콜앱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 연습했었잖아요. 함수를 만들 땐 def로 시작하고 함수 이름을 주고 아규먼트를 전달받는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선언을 해야 되고 아규먼트를 전달받는 게 없으면 파라미터 안 줘도 되고 선언 안 해도 되고 파라미터를 그런 거를 만든 거예요. get 커넥션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만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은 그 전달받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상수값들을 이용해서 커넥트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커넥트된 결과를 리턴하겠다라고 함수를 만든 거고. 음. 그 다음에 얘는 아규먼트를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여기에서 바로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해도 돼요. conn.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conn. 하면 close라고 하는 메서드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호출해도 되는데, 요거를 대신 호출해 줄 수 있는, 대신 호출해 줄 수 있는 그 함수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만들려면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객체가 있어야 되죠.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객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규먼트로 전달받겠다라고 선언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들여쓰기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함수가 선언해서 함수 선언에서 여기 콜론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함수. 첫 번째 함수랑 두 번째 함수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다시 들여쓰기가 이 라인에 들어가 있죠. 이 라인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하려고 하는 조건문, 이 조건문은 함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 안쪽에 있어야 되는 코드가 아니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디서 호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함수를 호출해야 그 안에서 조건식을 검사하겠다는 뜻이 돼요. 그럼, 그럼 이 함수는 어디까지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들여쓰기 라인이 여기에 돼 있죠.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는 여기서 끝난 거고 블록이 끝났잖아요. 블록이 끝났고 새로운 블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블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실행문이 되는 거예요. 함수 안에 코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파일을 작성하실 때 들여쓰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여쓰기 위치 같은 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코드들은 위쪽에서 우리가 만든 get connection이나 close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만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만든 코드인 것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와 close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 파일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포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nit.py 파일을 변경을 좀 할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패키지 밑에 있는 init.py, 오라클 util 밑에 있는 init.py를 열어주셔야 돼요. 같은 프로젝트 안에 패키지가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패키지들마다 똑같은 이름의 파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편집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편집하려고 하는 init.py는 오라클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있는 init.py 파일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넣을 거예요. from src 점 해보세요. 그럼 패키지 이름 보이죠? 오라클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 보이죠? 자, 점 하니까 뭐가 보여요? connect라고 하는 모듈 이름 보이죠? 함수 이름이 get connection, 또 하나가 close connection. 이렇게 임포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함수 이름들을 임포트를 해주시게 되면 다른 파일에서는 오라클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만 임포트를 했을 때 바로 이 함수 이름들을 바로 찾아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init.py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메일은 저희가 나중에 만들게요. 이거를 메일을 먼저 만들고 갈까요? 이 임포트문을 쓴 이유, 요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메인을 하나 만들게요. 메인은 어디서 만들 거냐면 src 폴더 밑에서 만들 거예요. src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 이름은 오라클 메인 3번이라고 만들게요. 오라클 언더스코어 메인 3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src 폴더 밑에 만들어줬죠. 자, 여기다가 임포트문 한번 넣어볼게요. 임포트를 뭐라고 만들 거냐면 src 오라클 util 이름이 길잖아요. as 하고 줄까요? 오라 util이라고 할까요? 오라클 util 줄여가지고 별로. 네. src.oracle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을 줄여가지고 오라 util이라고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요. 조건문 넣을까요? 밑줄 name 밑줄 같다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열 비교하시는 문자열은 밑줄 main 밑줄 자 오라 util 해보세요. 그리고 점 해보세요. 자 점이라고 하니까 뭐가 보이나요?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고 close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보이죠. 그죠? 자 우리가 임포트한 거는 패키지 이름까지만 임포트를 했어요. 맞아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임포트한 거는 패키지 이름까지만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임포트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패키지 밑에서 보여야 되는 거는 커넥트라고 하는 파일 이름만 보여야 돼요. 그쵸? 근데, 근데 지금 이렇게 점을 하니까 물론 파일 이름도 보여요. 커넥트라고 하는 파일 이름도 보이지만 get connection, close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들도 보이죠. 그리고 앞에 F라고 붙어 있잖아요. 요거는 저기 펑션이란 뜻이에요. 펑션. 그죠? 이게 바로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init.py에 이 인풋문을 넣어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해볼게요. 이게 없었을 때, 자, 주석 처리하고 저장했어요. 주석 처리하고 저장했고요. 네. 메인 3번 다시 갈게요. 메인 3번에서 또 인풋은 똑같아요. 오라클 유틸까지 패키지 이름까지를 인풋 하겠다라고 했어요. 점. 자, 아까처럼 안 보이죠. 그죠? 아까처럼 안 보이죠. 보이는 거는 아마 커넥트 이거 커넥트라고 하는 파일 이름도 안 보이죠. 그쵸? 아까처럼 패키지 이름을 딱 썼는데 그 패키지 안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름들이 보이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이게 init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드는 이유예요. init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든 이유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임포트를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여기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저장할게요. 저장하시고 메인에서 다시 점 하면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고, get connect, 이거를 저장하겠다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라 util에서 close connection 하고서 커넥션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실행해 보시면 실행됩니다. 아무것도 출력되는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출력문을 넣은 적이 없어서 커넥션
get connection, close connection 실행되기만 하고요.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메인으로 동작하는 코드들을 여기서 우리가 만들 거예요. 이 utility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서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을 기능에 따라서 모듈별로 분리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메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작성을 할 거예요. 일단 구조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게 되는구나, 테스트가 되는구나라고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갈 겁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점 아시겠죠? init 파이썬 파일에 밑줄 init 밑줄 예. 그 파이썬 파일에서 그 여기서 파일 이름까지 써주고 여기서는 src 패키지 그다음에 파일 이름까지 써주고 함수 이름까지 쓰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메인에서 간단하게 패키지 이름만 임포트를 하셔도 그 패키지 밑에 함수 이름들을 여기서 정의한 함수 이름들까지만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한 함수 이름들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그래서 지금 세 개의 파일을 만들었어요. 오라클 메인 3번을 만들었고요. initpy는 패키지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소스 코드 한 줄을 더 추가를 했고 커넥트는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는 모듈로 만들었어요.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오라클 유틸에서 두 번째 파이썬 파일을 만들게요. 새로 오른쪽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되겠죠?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 그리고 파이썬 파일의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DDL이라고 할 거예요. DDL. 여기에. 참고로 DDL이 뭐죠? 이게 파일 이름 소문자로 쓰긴 했지만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SQL에서 DDL이라고 하면 딱 여러분들 생각나셔야 돼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얼터 테이블, 드롭 테이블, 트렁케이트 테이블. 요 네 가지를 DDL이라고 하죠. 그죠? SQL의 종류 기억나세요? DDL, DML. DML은 뭐예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DML의 종류는 insert, update, delete. insert, update, delete. 혹자는 거기다가 select까지도 DML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테이블을 변경하거나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는 DDL. 그러니까 이 모듈에서는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테이블을 삭제하는 그런 코드들만 여기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임포트 문장을 먼저 넣을 때요. 임포트 문장은 src, 그 다음에 오라클 util, 그리고 connect 모듈 안에서 from 쓸게요. from. 임포트 할 건데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만 임포트를 할게요. 얘만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게요. 함수는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함수는 def drop table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두 개의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파이썬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용 테이블을 여기서 바로 삭제를 만들 거고, 그다음 필요 없는 경우에 삭제를 할 거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려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커넥션하는 코드를 계속해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모듈이 바뀔 때마다 매번 유저, 패스워드, DSM, 포트 번호 이거 만들면서 또 코드 호출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 뒀으니까 이 함수만 호출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은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듈을 만들고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이런 이유죠. 어, 다른 모듈에서 다른 파일에서 그 함수를 부르기만 하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 우선 커넥션을 먼저 할 거예요. 커넥션. 이제는 이렇게만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함수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여기서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가요.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올리면 링크가 생기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함수가 만들어진 곳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아까 그 with 구문에서 여기 있는 with 구문에서 get connection은 connect.py 파일에 와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돼요. 그러면 유저라고 하는 지역 변수, 패스워드라고 하는 지역 변수, DSN, 포트라고 하는 지역 변수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오라클 DB를 이용해서 커넥트를 해요. 그리고 이 커넥트된 결과를 리턴을 하죠. 리턴 값이 어디로 올까요? 리턴 값이 이 자리로 오겠죠? 그거를 as 뭐라고 부르겠다? 리턴 값을 conn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with as 구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with as 구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with 구문이 끝나고 나면 커넥션 클로즈는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클로즈하는 함수를 만들지 않아도 사실은 돼요. with as 구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근데 with as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봐 close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둔 거고요. 아, 만약에 with as 구문을 사용할 거면 close conn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커넥션을 맺었으면 자, 패스는 지울게요. 커넥션을 맺었으면 두 번째 단계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커서 객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커서 객체를 만드시는 방법은 커넥션 객체가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점 하니까 코드를 보여주잖아. 코드를 추천해 주잖아요. conn 점이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보여주죠. 그 중에 m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m은 메서드, p는 property, 다시 얘기해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커서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할 거예요. 변수 이름은 커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커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까지
일단 주석으로 드릴까요? 이거는 DB와 접속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커넥션 객체를 생성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SQL 문장입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때 사용할 SQL 문장이에요. 테이블 생성할 때 create table이라고 하죠. create table.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주시면 되죠. 어, 테이블 이름은 우리 그 DPT 테이블을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DPT 뒤에다가 EX를 더 붙일게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생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테이블의 내용을 복사까지 해서 오실 때 create table select 부분 기억나세요? select from DEPT. 여기서 DEPT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DEPT 테이블에서 셀렉트한 내용으로 create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테이블 이름은 DEPT EX. 이렇게. 자, 이런 SQL 문장을 실행을 할 거예요. SQL 문장을 실행해 줄 수 있는 객체 이름이 뭐예요? 커서예요, 커서. 실행하겠다는 execute SQL.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에러가 에러가 없다면 테이블 생성이 성공한 거예요. 테이블 DEPT EX 생성 성공이에요. 근데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이그제큐트를 할 때 에러가 있었으면 밑에 있는 프린트문이 실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에러가 없으면 프린트문이 제대로 실행이 될 거고요. 에러가 있으면 밑에 있는 프린트문이 실행이 안 되면서 에러 메시지를 콘솔 창에다가 보여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작성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실행할 SQL 문장을 만들고 SQL 문장에서 끝날 때 주의하실 점은 세미콜론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생성된 커서 객체에서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얘가 SQL 문장 실행이에요. SQL 문장 실행. 자, 그러면 테이블이 생성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요 함수 하나만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메인을 만들 거예요. if 밑줄 name 밑줄 같다. 뭐랑 같다? 밑줄 메인하고 같으면. 자, 이때 우리는 뭘 호출해 보시면 되냐면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만든 함수를 호출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실행해 볼까요? 작성이 다 되신 분들은 실행 한번 해보십시오. 저런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뭐 때문일까요? SQL 문장, 누락된 옵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된 옵션이라고 나오는군요. create table, create table select가 아니죠. 제가 SQL 문장 잘못 썼네. create table select가 아니라 create table as select 아닌가요? as select. SQL 문장 잘못됐다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 자, 에러 메시지 잘 봐주세요. 에러 메시지 잘 보시면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에 exceptions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그 exceptions 모듈 안에 데이터베이스 에러라고 하는
그 에러가 있는데 그게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실행할 때, 이기제게트 실행할 때. 그래서 누락된 옵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SQL 문장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SQL 문장을 고쳤어요. 여기 as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테이블이 제대로 생성이 됐대요. 혹시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네. 자, 코드 보여드리고, 여기는 성공이니까 요 콘솔 창은 닫을게요. 네. 에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또 에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만드신 분 있으세요? 네.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파일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도 함수 만들고, 함수 테스트하는 거는 밑에서 만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코드셀을 만들 때랑은 좀 다르죠. 주피터 노트북에서 코드셀에서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밑에 셀에서 바로 호출하고, 이렇게 셀 단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고 그 스크립트 전체가 실행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예, 잘 따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혹시 안 되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음. 자, 그러면 음, 아까 여기 부분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SQL 문장에서 as select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as 빠뜨렸었죠. 그래서 빠뜨렸더니 SQL 문장 잘못됐어요. 뭐 이렇게 에러를 보여주기도 하고 제대로 만들었더니 또 실행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아까 정상적으로 테이블이 생성이 됐죠. create 테이블을 호출하니까 create 테이블 여기로 가죠. 자, 실행되는 과정을 볼게요. 음. 파이썬으로 이 파일을 실행시키게 되면 첫 번째 라인부터 순서대로 쭉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단지 임포트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용하실 때 from import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그러니까 무슨 무슨 파일에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무슨 파일에서 import 하겠다. 함수 이름을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함수 이름을 가져오겠다는 뜻이고, 이 함수 이름은 밑에서 어딘가에 사용되는 곳이 있으니까 함수 이름을 가져오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 뿐이에요. 함수를 정의하는 거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어,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은 코드가 만들어지기만 하고 실제로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실행되냐면 이 이름으로 코드를 불러야지만 실행이 돼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 부르는 거냐면 밑에 조건문 안에서 이 함수를 부르게 되죠. 조건문 안에서 함수를 부르게 되면 그때서야 이 여기로 와서 그때서야 이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요. SQL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커서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요. 커서가 커서가 바로 위에 있는 SQL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에러가 없으면 성공의 테이블이 생성됐다라고 프린트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얘가 끝나죠. 함수가 끝났죠. 함수가 끝나면 다시 여기로 되돌아오게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오겠죠. 그 밑에 더 이상 코드가 없으니까 이 모듈이 실행이 다 끝나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에러 없이 실행됐었던 이 파일을 다시 한번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실행하면 에러가 나요. 그리고 에러가 나야 정상이에요. 자, 에러 내용을 볼까요? 어, python.exe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ddl.py라고 한 우리가 방금 만든 파일을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콘솔 창 잘 보시면 에러가 난 위치는 ddl.py 파일의 라인 19번에서 에러가 났어요. 제 코드에서 라인 19번은 여기에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라인 19번이 어디를 호출한 거냐면 라인 10번. 이거는 제 코드에서 라인 10번이에요. 이 줄수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10번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제 코드에서 라인 10번은 여기입니다. 이규제큐트 할 때 문제가 생겼대요. 이규제큐트 할 때 문제가 생겼고 생긴 이유는 그래서 여기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까지 보여주고 있죠. 어. 이규제큐트 할 때 문제가 생겼고 생긴 이유는 자 그럼 밑에 거는 넘어가도 되고요. 자 이유는 기존의 객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 프린트문이 출력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미 에러가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이미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밑에 있는 프린트문은 실행이 안 돼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기존의 객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은 기존에 만들어진 이름에 똑같은 이름의 테이블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방금 우리 DAPT-EX라고 하는 이름으로 테이블 만들었잖아요. 만드는 거 성공했잖아요. 같은 이름으로 테이블 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하죠.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이건 에러가 나야 정상이에요. 기존에 테이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처럼 자, 에러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에러네요. 에러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에러예요. 이런 경우처럼 에러가 발생했을 때 종료 코드 1번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는 뜻이에요. 프로세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공부했었던 문법 중에서 예외 처리.
try, try. 기억나세요? try.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여기 있는 코드들을 조금 수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정할 수 있냐면, 자, with 안쪽에서 try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try. try는 정상일 때 실행할 코드들만 작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블록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죠. 블록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은 블록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를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탭 한 번만 이렇게 하세요. 그럼 세 줄, 라인 세 개가 한꺼번에 들여쓰기가 됐죠. 이렇게. 이렇게 들여쓰기가 됐죠. 그죠? 자, 여기에서 except, 그리고 콜론, 들여쓰기가 다시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파이참은 try에 맞춰서 except가 들어가야 된다고 요거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에러 이름 뭐라고 쓸 거냐면 아까 데이터베이스 소문자군요. 데이터베이스 에러. 데이터베이스까지만 이렇게 하니까 에러 이름 추천해주죠. 추천해주죠. 그죠? 그냥 요거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 하세요. 엔터. 그리고 별명 줄게요. as e라고 별명 줄게요. 그리고 에러 내용 출력. 요렇게만 딱 넣을게요. 이렇게. 이게 예외 처리하는 try except 부분이에요. try except 부분. 자,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볼까요? 인풋문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타이핑한 적 없죠? 타이핑한 적 없죠?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죠? 어떻게 자동으로 들어갔어? 이거 안 들어가 있는 분 계세요? 이거 없으면 코드 실행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에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와야 돼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라클 DB 패키지 밑에서 데이터베이스 에러라고 하는 이름을 임포트 가져오겠다라고 얘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자동으로 넣어준 거냐면 파이참이 이걸 자동으로 넣어준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없었어요. 이렇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여기 에러 나죠, 지금. 데이터베이스 에러라고 하는 쪽에 빨간색으로 빨간펜 선생님이 밑줄 그려줬잖아요. 그죠? 에러 났죠? 그죠? 어. 파이참의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필요한 클래스 이름이나 함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임포트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except, 자, 우리가 이름만 알면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하는 이름이었는데 자, 요 정도만 알면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밑에 이렇게 추천하는 코드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하게 되면 이름만 여기다가 자동으로 완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임포트문까지 지금 자동으로 들어가죠. 이게 파이참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임포트문을 알아서 넣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임포트문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것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바꿔놓고요. 프린트문 이렇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제는 프로세스가 종료 코드가 1인가요? 마이너스 1인가요? 아니죠. 0이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에러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 에러가 발생한 거를 우리가 처리를 하고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종료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까랑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 E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이 프린트 E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까지를 출력을 해준 거예요.
기존 객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살펴봐라. 라는 내용을 이 except에서 출력을 해준 거예요. except에서.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없는 경우라면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라는 프린트문이 나올 거고요. 만약 지금처럼 테이블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얘를 실행했다면 에러가 발생해서 except로 갔을 거고 그 다음에 발생한 에러가 데이터베이스 에러여서 에러 메시지 내용을 출력하고 함수가 정상적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런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일은 없도록 try 구문으로 함수를 만든 거예요, 지금.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에러 나시는 분들은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고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